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오프닝 때 네. 강 세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 세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이렇게 약간 뭐 많이 오르면은 조금 불안한데 예. 오늘 아침에 뭐 삼성전자 상한제도 얘기도 좀 나왔고 물론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 시장에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해도 그대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이나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기타 뭐 트렌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트렌디한 종목이라고 하면 반도체 외에 지금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싱싱 네. 달리고 있잖아요. 특히 LG화학이 오늘 갭상승 출발된 이후에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네. 요즘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과 합작을 늘려가는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1위 기업이죠.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GM과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오늘 주목받고 있는 거 현대차와 지금 어떠한 논의가 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좋은 뉴스죠. 기본적으로 좋은 뉴스고 사실은 예. 그 현대차가 전기차나 뭐 수소차, 특히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외부에서 전량 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제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합작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또 판로가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금 유럽발 전기차 이슈가 폭스바겐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더 간다? 그렇습니다. 탑픽은요? 탑픽은 사실 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을 고려한다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 우선해야 되는데, 뭐 첨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탑픽은 포스코 케미칼 예. 많이 빠졌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고, 그리고 첨보 예. 이 두 종목을 좀 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변함 없으시네요. 포스코 네. 케미칼과 그렇습니다. 첨보 네. 관심 갖자. 2차 네. 전지 아이디어 좀 얻어보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MTN 스팟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유통에 큰 별이 지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타계 소식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룹의 경영권이라던가 지배구조, 사업계획이나 주주 정책 등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시나리오, 그리고 아직 좀 불확실성인데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네. 롯데지주 우선주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그룹주가 동반해서 급등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짚어주실까요? 네,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지배 구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롯데그룹이 이제 기존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배 구조 체제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지 회장님께서 타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경영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경영권 지배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의 핫한 기대감이 이제 모아지는 상황에서 롯데 지주 우선주가 이제 상한가 출발했고, 롯데 지주 보통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롯데 그룹주가 지배구조 지주사 체제를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배당 확대라는 여기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그 비상장 회사의 상장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롯데 지주
라든가 기타 특히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좀 꾸준히 몇 번에 걸쳐서 모아가신다면 좋은 성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 지주가 굉장히 급등세가 연출이 네. 되면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사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한 두세 번 정도 매수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조금 보시고 다시 만약에 눌러주는 경우 있으면 다시 반등 나올 때 한번 사주고 이렇게 좀 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롯데그룹 자체가 유통주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업 그런 형태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매력과 배당 매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꾸준히 시간을 두고 모아가시면은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지주 지금도 접근 유효하다라는 내용. 지금 주가가 비교적 싸다 저평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정리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 기업은 어떨까요? 정부가 반도체 칩 개발에 1조 원 쏜다. 반도체 칩 관련주요. 오늘 들썩이고 있어요. 네, 네. 10년간 1조 96억 원 투자 결정이 나왔고요. 사실 최근 5년간 봤을 때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사업이 1조 원 규모가 넘은 거 이 사업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AI 반도체, 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 고성능 신소자나 미세공정 기술 등을 국산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체크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현 기사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가격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5G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10년간 1조 이상의 2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AI 그죠?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 기존에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소자 부분도 있고 국산화. 최근에 SNS텍이라든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주 소재주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더 실적이 개선되는 그림이 나와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테스 이런 종목들, 장비주, 테크윈 예. 이런 종목들, 테크윈.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증권매 내에서 네.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종목들이고 네, 네, 그 네.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네. 괜찮다라는 네, 관점. 그렇습니다. 사이맥스, 테크윙, 텍스 세 종목 말씀 주셨는데 딱 하나만 꼽자면요. 전 사이맥스가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아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취지에서 사이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사이맥스 주목을 해보자라는 네. 내용으로 반도체 관련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에는 한샘이요. 지난달 말쯤에 제 오프닝에서도 주가 흐름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전문가 보겠습니다. 2014년에 이케아가 국내에 입성을 한 이후에 국내 가구 시장 규모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한샘이 수혜를 받았다라는 분석 기사 지금 머니투데이의 종목 대해부 보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한샘이 2013년에서 2015년 2년 동안 주가가 18배나 점프를 하는데 이후에 부동산 침체 때문에 실적 위기가 오면서 지금은 주가가 제자리 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요즘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 이달 들어서 20%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제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샘인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도 2.77%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한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주셨잖아요. 예, 네.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세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 이 한샘 같은 경우에 이제 패키지 시장,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마케팅 공략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시장에서 이슈를 끌어모으는 것은 이케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케아가 국내에 입성이 된 후에 한샘도 주목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한샘이 이케아 때문에 주목받는다로
쪽으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한샘의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올해 4, 4분기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2020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진다는 측면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샘은 뭐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구성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도면 보통 부장께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많으면 10% 비중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자릿수 비중 정도가 적당하다는 대부분은 이제 말씀. 반도체, 5G, 2차 전지 이런 큰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네네.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샘 주가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셨어요. 지금 네. 요즘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부 정도, 그러니까 주도주를 제외하고 한 일부 정도로 한샘 편입 가능하다라는 네. 의견 주셨고요. 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실적주에 대한 분석 기사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아지면서 오늘도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놀라운 실적, 체급이 달라졌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돌파 전망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주력 약품이죠.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판시딜 등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도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센탈리안 24 이쪽에 이제 마데카솔의 성분을 넣어서 마데카 크림이라고 이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고성장, 지속 기대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019년 초 대비했을 때 벌써 60%나 점프해 있는 상황입니다. 체크해 주실까요?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아주 이제 옥석 가리기 개념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가 이 동국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 실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죠. 뭐 인사돌, 마데카솔 요거는 아주 그 보편화된 제품인 것 같은데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국제약이 놀라운 실적을 얘기를 했고 상당히 체급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이 사실 뭐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뭐 포트폴리오 일부를 좀 구성하셔도 좋은데 사실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중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0% 비중, 전체 투자 금액의 10% 비중을 동국제약을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중을 한 10% 이내로 네. 동국제약 한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많은 비중 차지할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실 뭐 반도체가 기본 들어가야 돼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삼성전자는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뭐 7만 원 3천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이제 조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보고 하시고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5G 이런 종목들을 좀 구성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약이나 한샘 이런 거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한 10% 이내, 5에서 한 10%, 2%, 20% 만약에 투자를 하면은 계좌에 미치는 영향도가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계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반도체, 2차 전지, 5G 중심에 두고 나머지 실적 개선주, 개별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보자라는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